감상적인 읽기. 그렇지. 이거 수필이니까요. 교술 갈래고요. 따지면 문학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감상하면서 읽어보자. 미안합니다라는 말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놨었던 글쓴이의 경험을 담은 수필입니다. 글쓴이가 얻은 깨달음을 살펴보고 작품이 주는 감동을 느껴봅시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깨달음 알죠? 앞에 페이지에서 봤으니까 뭐 봤었지? 네 덕의 말이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네 덕의 말이다. 라는 것들. 밑으로 내려옵시다. 아주 그냥 가볍게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해보죠. 서양 사람들에 비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연코 인색하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많이 쓰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인색하게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마도 고맙다, 미안하다 라는 말일 겁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도 걸핏하면 땡큐, sorry 외치는 외국인들에 비해서 끊어. 우리는 여간에서는 이런 말을 잘 하지 않는 듯 합니다. 서양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말을 사용하는 빈도에 대한 대조. 오랜 유학 생활 덕분에 나는 나에다 동그라미. 글의 종류 뭐라 그랬죠? 수필. 수필에서의 나는 뭐다? 글쓴이 자신이다. 그래서 수필을 1인칭의 문학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필의 서술자는 전부 다 글쓴이 자신이다. 나는 그나마 고맙다라는 말을 꽤 자주 하는 편이다. 조교나 학생들이 조교나 학생이라는 말을 쓰는 거 보니까 대학 교수인가 보네. 심부름을 해주거나 부탁을 들어주면 곧잘 고마워 라고 말을 한다. 그러나 이에 비해 미안해 라는 말은 여간 어렵지 않다. 무슨 말이야? 어렵다고 어렵지 않다라고요. 어렵지 않다. 어려워 이 이야기인 거지. 미안해는 좀 어렵대. 분명히 내게 잘못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미안해 라는 말을 하려면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거나 가능하면 슬쩍 얼버무려 버린다. 마음속으로 미안한 감정을 느끼지 않아서가 결코 아니다. 요게 시험 포인트. 글쓴이는 마음속으로 미안한 감정을 느끼지 않아서 미안해라는 말을 잘 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말이지. 너무 미안하다고 생각할 때도 그렇다. 게다가 가끔씩 그런 말을 할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적도 있다. 그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말을 해야 할 기회를 놓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오해는 아니더라도 다른 이들에게 거만하게 보이거나 못된 사람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1. 거만하게 보인다. 2. 못된 사람으로 비춰준다. 3. 미안해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러지 못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 1, 2, 3. 그러나 문제는 이런 나의 성격적 결함을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다, 인식하고 있다, 인지하고 있다, 내 스스로 이런 인간이구나 라고 인정하고 있으면서 막상 미안해라는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쨌거나 그 말이 목에 딱 걸려서, 괄호 비유적 표현이죠, 안 나온다라는 것이다. 미안해라는 말이 목에 걸린 것처럼 말하기 어렵다. 왠지 미안해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무조건 다 잘못한 것 같고 내가 제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도 몰라. 이렇게. 그래서 나름대로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 내용을 서술하세요 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면 돼요? 미안해 라고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못하는 상황, 그것에 대해 심사숙고해 보기까지 한다. 왜 미안해요 라는 짧은 말 한마디가 그토록 어려운가? 오해하면 안 돼. 요거 서리법 아니야. 의문형 문장을 통해서 글쓴이의 이 이후로 성찰 과정을 설찰은 누구니? 요걸 통해서 성찰 과정을 이제 보여줄 거예요.
그것은 나의 삶의 방식과 연관된 건지도 모른다. 나의 삶의 방식, 도대체 뭐 나는 미안해 라는 말을 하지 않는 환경에서 살아왔나? 아무도 내게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본능적으로 체득한 나의 삶의 법칙은 슬프게도 체크하죠. 내가 어릴 때부터 본능적으로 체득한 내 삶의 방식. 삶은 투쟁이고 투쟁은 이겨야 한다. 미안해라는 말은 내가 졌다.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경쟁 심리가 그 말을 거부했는 건지도 모른다. 자, 밑에 정리된 거 보면 내가 미안해라는 말을 잘 하지 않았던 이유 체크하죠. 승부 근성이 투철해서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음,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들 승부 근성이 있고 승부욕이 있니? 나는 게임이나 공놀이 같은 데에는 진짜 거의 없어. 내가 직접 뛰어본 농구, 축구 졌다라고 해가지고 난 열받은 적이 별로 없거든. 이렇게 체육대회에서 체육대회 뭐 점심시간 때 뭐 내기야 뭐 까짓 거 뭐 1,000원 내고 말지. 되게 재벌집 자식처럼 말하는데 그런 건 아니지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되게 저기 어디야 일요일마다 집에 가면은 야식 먹으면서 뭉쳐야 찬다 보거든. 가끔 그런 팀이 있어. 진다고 꼬라지 부리는 팀이 있어. 지들끼리 욕하고 막 이랬어야지 저랬어야지 감독이 소리 지르고 진짜 인상 쓰는 거 되게 꼴보기 싫어. 걔네들은 떡이 되게 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요. 재밌자고 하는 공놀이가 그렇게 지랄을 하면은 그게 재밌나? 난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줄 수도 있지 뭐. 혹은 자존심 탓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색깔로 써볼게요. 자존심.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나의 결함과 실수를 인정한다라는 건데 그것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다. 아니, 조금 더 마음속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그것은 아마도 어쩌면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미안해, 내가 미안한 짓을 했어, 나 인생 잘못 살고 있어. 이렇게까지 생각했대. 왜 애당초 남에게 사과할 일을 했으며 그런 일을 미리 짐작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은 지나친 오판이기 때문입니다. 아, 왜 나는 미안한 짓을 했을까? 아, 나 들떨어졌어. 나 진짜 인생의 패배자인 거야? 라는 것 체크. 미안하다라는 말을 잘 하지 않았던 이유 두 번째.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면 첫 번째, 승부근성이 투철해서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런 것들. 다음 페이지. 그것도 아니면 내가 남보다 못났다는 데에 대한 열등의식이거나 자격지심일 수도 있다. 세 가지 나왔으니까 세 가지 그냥 다 다른 색깔 해봅시다. 내가 남보다 못났다라는 데에 열등의식이거나 자격지심. 세 번째 이유, 스스로 자신감이 부족해서. 체크. 그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면 내가 잘못했고 그 사실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 어려운가? 이게 요즘에 나오는 자기 존중감인 거지. 자존심 말고 자아 존중감. 자아 존중감 뭐야? 나 인간이야. 나 한계가 있어. 완벽하지 않지. 실패할 수 있거든? 근데 그게 나야.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돼. 그 다음에 어떻게 더 해봐야지 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 그게 자존중감인 거지. 나는 이 정도야.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멘트는 빨간색으로 체크할게요. 내가 스스로 대해 자신감이 있다면 내가 뭘 잘못했고 그 사실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라는 걸 인정할 게 뭐가 두렵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뭐가 필요하다? 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필요한 거다. 아, 그러면 미안하다라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죠.
지난주 19세기 미국 소설 강의에서 나는 역시 글쓴이의 경험이고 지난주 어디에서 대학 강의실이었겠지 구체적 시간적 배경을 통한 글쓴이의 이제 체험을 소개해 줄 건가 봐요. 근데 우리는 앞 페이지에서 봐서 알죠. 에피소드 2개 들어갈 거라는 거. 그러면 1번 체험이지. 나는 한 학생에게 주홍글씨의 첫 장면을 읽도록 시켰다. 김영수 23쪽 첫째 단락을 읽어보세요. 대학 가도 영어 수업에 별거 없네. 학생 보고 책 읽어보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나 아무 반응이 없었다. 다시 되풀이했다. 23쪽 첫째 문단 말이야. 한동안 침묵이 흘렸다. 그랬더니 영수가 아닌 서운이가 책을 읽기 시작했던 것이다.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은근히 부하가 이르렀다. 뭐야 시켰는데 내가 너 시켰는데 왜 네가 읽어 열받아. 너 나 무시해? 학기가 시작되고 두어 달 지났으니 모든 학생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학생들 또한 내가 자기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내 생각. 그런데 어떻게 내가 호명한 영수가 아닌 서운이가 책을 읽을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나에 대한 반항이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 모욕이라는 생각까지 들게 하였다. 나는 화를 눌러 참고 책을 다 읽을 때까지 기다렸어. 그리고 냉담하게 말했지. 차갑게 굉장히 나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 아니야 라는 느낌을 주고 싶었나 보지. 지금 책 읽은 학생 김영수예요? 나는 정색을 하고 선생으로서의 위엄과 자존심을 건드린 두 사람을 내려봤다. 자기 이름도 몰라요? 결석한 친구 대신 대리 대답하는 학생들이 있다더니 그렇게 하는 게 아이의 버릇이 돼서 이젠 자기 이름을 자기 이름인 줄 착각할 정도인가? 라면서 야유를 하고 이제 빈정거리는 거지. 이렇게 반 전체가 쥐죽은 듯했다. 영수와 서운이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시간을 더 허비할 수 없어 강의를 계속했지만 수업이 끝나고도 기분이 썩 좋지 않았었던 수업 시간에 벌어졌던 사건 소개. 그리고 오후 퇴근 친구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학생 하나가 찾아와서 진상을 알려주었다. 체크. 그 사건의 전말을. 김영수는 아주 심각한 말더듬이 증세를 갖고 있고 그 증세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거나 읽거나 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욱 악화된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니 아까 갑자기 말문이 막혀 책을 읽을 수도 그렇다고 말을 더듬어서 못 읽겠다고 설명할 수도 없는 처지였는데 진짜 친구 서운이가 당황하는 친구를 도와주려고 대신 읽었다라는 것이었다. 체크. 나를 놀리는 건가? 라는 내가 생각한 반항과는 거리가 먼 친구를 위한 선의의 행동이었었지. 왜? 네 이름도 모르냐? 라고 빈정거리면서 이야기했었을 때에도 그게 아니라요 라고 하면서 변명하지 않았었던 서운이 꽤 멋있네. 괜찮다. 이런 얘기. 오른쪽 위에서 볼 게 있었나? 서운이가 영수를 대신해서 책을 읽는 이유는 이미 다 나와 있죠? 다음 페이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정말 괄호해놓죠.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 너무너무 어떤 심정? 부끄러워요. 어렸을 때 나도 한때 말더듬이 비슷한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영수가 느꼈을 충격과 고뇌 그리고 수업 시간 이후의 기분을 잘 알 수가 있었다. 사자성어 굳이 찾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동병상련 정도 되겠죠. 동병상련. 미안하다고 해야겠다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어떻게? 영수에게 수업 후에 오라고 할까? 그러면 영수가 더 부끄러워지지 않을까? 아니면 삐삐. 와 살벌하다. 삐삐 있던 시절. 삐삐 뭔지 알아요? 번호를 알아내어 내게 전화하라고 할까? 하지만 말더듬이 증상은 전화로 말할 때 더 심각해지니까
그것도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었었다. 그래도 괜찮네. 미안해 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으니까. 아, 그걸 실천까지 해줘야지 괜찮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사과를 할까?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거 내가 사과할 상황인가? 라는 의구심이 일어났다. 와, 꼴배기 싫은 생각하기 시작한다 이거. 내가 사과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러났다. 이제 꼴배기 싫지 이런 생각. 지가 잘못해놓고. 실수였잖아. 몰라서 그랬어. 그러면은 사람 죽인 놈들 중에서 감옥 갈 놈들 별로 없어. 이렇게 계획살인범 빼놓고는. 요컨대 그게 정말 내 잘못인가? 라는 말이다. 근데 이런 생각 왜 했을까? 빨간색 밑줄. 미안하다라는 말을 피하고 싶어서. 이렇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피하고 싶어서. 영수에게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나는 모르지 않았는가? 합리화. 학기가 시작될 때 미리 자기에게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으니 호명하지 말라고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어련히 알아서 했을까 말이다. 그러면은 말 더듬는 것 자체가 컴플러스인데 동네방네 떠들러 다니고 동네방네 찾아다니면서 저 말 더듬어요라고 얘기하고 다녀?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꼴배기 싫게. 게다가 선생 체면에 체면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학생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사과할 필요가 있겠는가? 핑계 1, 2. 그리고 지금쯤 영수도 다 잊어버리고 말았을 텐데 괜히 사과해서 오히려 긁어 부스럼이 될 수도 있다. 핑계 3. 아니야. 맞은 애들은 기억 오래. 영수에게 미안해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만한 온갖 구실을 발견하고 나니 그제야 마음이 편해졌고 오히려 사과하려고 생각했던 내가 어리석게까지 여겨졌다. 그리고 그 바쁜 와중에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다니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고 결론 짓고 그냥 잊어버렸다. 욕했죠? 자, 다음 또 볼게요. 하지만 이제 에피소드 두 번째 얘기가 시작할 거예요. 오늘 나는 미안합니다라는 말, 아니 그 말의 위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했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 그 말의 위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만 했었다.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녁 때 아버지가 차를 갖고 오피스텔에 있는 나를 데리러 오셨다. 아버지와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나갔는데 건물 뒤편에 있는 주차장 경비원이 아버지에게 현관 가까이 차를 댔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 아저씨! 입구니까 차 대지 마쇼! 뒤로 빼라고! 아버지는 계속 허리를 굽히면서 사과하고 계셨다. 오케이, 아버지는 아주 사과를 잘 하고 계시죠. 아유, 미안합니다. 잠깐만 있을 건데요. 제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곧 나올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연세쯤 되어 보이는 경비원은 심하게 아버지를 질책했다. 아, 글쎄 기다리려면 저기 주차장 안에 차를 대고 기다리란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현관 앞에 차를 대냐고요. 이 경비원 아저씨는 자기 할 일 잘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아유, 미안합니다. 조금만 이라면서 아버지는 계속 미안합니다를 반복하고 계셨다. 물론 차를 현관 근처에 대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경비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 또 꼴같지 않은 자존심 세우고 너무 화가 나서 경비원을 한번 힐끗 쳐다보고는 차에 올라탔다. 이런 것이 됐을까? 근데 나는 사실 어디야? 여기에 있었던 거 뭐 잠깐 그 다음에 또 지도 잠깐이라 그랬죠. 조금 늦게 나갔는데 지한테나 조금이지 다른 사람한테는 조금 아니야. 이런 것들. 물론 인간 항상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만 그쵸? 다음 페이지. 근데 현관 입구에 차를 댄 이유도 있기는 있어. 이렇게. 경비원은 잠시 나와 목발을 번갈아가며 쳐다보았다. 잠깐만. 오케이. 다음 페이지.
경비원은 잠시 나와 목발을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았다. 아, 현관 입구에 차댄 이유가 그거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머리를 숙이더니 아까까지만 큰 소리치고 차 빼라고 했던 아저씨가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지 그랬어요. 그랬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텐데요. 우와, 이 경비원 아저씨는 어때? 자신이 잘못했을 때 곧바로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 이분이라면 몸이 불편하시니까 여기 되셔야죠. 이분을 자주 봬요. 말을 하는 와중에도 그는 중간중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했다. 뭐 경비원은 자존심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라는 말 자주 하는 건가? 그거는 아니야. 아버지는 또 아버지대로 아유 괜찮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데요,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인사하고 헤어졌다. 차가 떠날 때 경비원은 손까지 흔들며 우리들을 배웅해 주었다. 됐었을까요? 옆에 오른쪽 아버지가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고 경비원 주제에 여기 나 입주민 아버지인데 뭐 하자는 거야? 이딴 식으로 해놨으면 이제 갑질 나왔고 더 꼴보기 싫은 인간이었었겠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상황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다. 미안해요 라는 말 한마디는 갈등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말이구나. 밑으로 내려오자. 얼마나 아름다운 결말인가. 꽝. 영탄법. 아름다운 결말이라고 말한 이유는 뭐예요? 서로 미안합니다라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준 거지. 서로 얼굴을 붉히고 마음이 상한 채로 헤어졌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두 사람 모두 기꺼이 미안합니다 사과를 했고 그래서 기분 좋게 헤어질 수 있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의 힘이지. 아마도 나라면 아버지처럼 사과하는 대신 금방 간다는데 왜 그래요?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얼굴을 찌푸렸을 것이고 만약에 제가 이런 말을 들었다면 내가 융통성 없는 만큼 넌 개념이 없나 봐요 라고 이야기했었을 거야. 말이 저렇게 오면. 그리고 나는 이제 경비원 아저씨에서 잘릴 수도 있겠지. 그러고 나면 너 때문에 내가 직장을 잃었다라고 하면서 보복하겠다고 다음에 날 밤에 칼을 들고 찾아가고. 추리소설을 요즘 너무 많이 봐서 그렇죠. 이렇게. 경비원도 사과하는 대신 그래도 원칙은 원칙이지 아무리 몸이 불편한 사람 기다린다고 차를 현관 앞에 세우다니 라고 생각하면서 뾰로통한 얼굴로 돌아섰을 것이다. 미안합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없었으면 불쾌한 결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보다 나이도 많고 인생 경험도 풍부한 두 사람은 좋은 결말을 만드는 법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잘못을 기꺼이 인정하는 태도 빨간색. 자신의 잘못을 기꺼이 인정하는 태도.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마음. 미안합니다라는 말의 효력을 어른들 둘은 알고 계셨던 거다라는 것들.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이고. 그래도 나는 차를 타고 나서 아버지에게 투덜거렸다. 아버지 왜 그 사람한테 허리까지 굽히고 그래? 채신 없어 보이잖아. 그러자 아버지가 의아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채신? 잘못한 거 사과하는데 채신은 무슨 채신이냐? 라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문득 영수 얼굴이 떠올랐다. 잘못한 걸 사과하는데 선생 체면은 무슨 선생 체면? 수업 중에 내가 한 말 때문에 영수가 아직도 상심해하고 있을지 모른다. 내일은 수업 끝나고 정식으로 사과해야지. 지난번에 미안했어. 수업 중에 읽은 거 시키지 말라고 말해주지 그랬니? 모르고 그런 거니 용서해 줄 거지? 이번 일을 계기로 나는 미안합니다를 더 자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솔직히 저는 되게 별로고 재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거 사과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지. 뭐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 됐고요.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할 수 있는 용기를 배웠다라고 했는데 제대로 배우지는 못하고요. 글로 배운 것도 아닌데 왜 저딴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을까라는 생각 확인해 봅니다. 됐죠. 일단 정치.